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6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도내 주요 지자체 각 당 후보들을 모시고 정책 공약과 또 출마의 변,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는 선거 레이더를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장 후보 두 번째 시간으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지사 출마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재선 도전에 나서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도지사 출마는 제가 그런 뜻을 가진 적은 없고요. 주변에서 좀 권유가 있었던 적은 초기에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네.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정을 한 번 더 맡음으로써 그동안 추진했던 창원시정을 완성해내는 것이 저의 임무이다. 특히 이제 지난 4년간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전환의 초석을 놨거든요.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이제 그 기초 위에 이제 뼈대를 세우고 이제 많은 성과를 내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4년이 필요해서 창원시장에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창원특례시의 첫 번째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이 특례시의 성격,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야 할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후보께서는 어떤 곳에 핵심을 두고 창원특례시의 변화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예, 이제 특례시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시 사이에 중간쯤 되는 그런 성격이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특례시가 됨으로써 광역시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그동안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계층들이 대거 포함이 돼서 큰 도움을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방에 있어서도 이미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많은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또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예를 들면 산지를 전용시킨다든지 또 그린벨트를 우리가 좀 더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네.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더 빠르게 행정을 할 수 있고 네.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고 시가 발전하게 되면 우리 시의 삶에도 시민들의 삶에도 내 삶에 더 도움이 되는 내 삶이 더 행복한 그런 창원 특례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이 특례시의 기본 조건이 아무래도 인구이기 때문에 이 100만 인구를 지키기 위한 청년 유입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보께서도 청년 중심 특례시를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 100만이 특례시의 기준입니다. 과거에 광역시를 만들 때 인구 100만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도 특례시를 만들면서 100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새 도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고요. 우리 창원은 유일한 지역 지방의 특례시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연 감소도 되고 또 전입에 전출에 의한 그런 감소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인데요. 네. 저희들은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예.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4차 산업이나 ICT 관련된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ICT나 4차 산업 관련된 일자리들이 부족하죠. 디지털 일자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쉽게 일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디지털 일자리를 네.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산 해양 신도시에 디지털 밸리를 건설하고 네. 거기에 청년과 여성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한 10,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시작을 했던 일이고요. 산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산자부도 아주 긍정적으로 오히려 저희들의 기획을 아주 네.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의 마산 수출 자유지역과는 달리
제2 수출 자유지역, 그러니까 지식 산업 위주의 네. 디지털 산업 위주의 제2의 자유무역지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우리 지역에 남고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까지 네.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위에 뭐 청년들이 즐길 거리, 놀거리, 그리고 뭐 교육, 복지, 문화 당연하죠.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특히나 여성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년층을 위한 공약도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공약 많이 있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공약도 있고요. 또 이제 장년층들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또 설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접근이 가능한 여러 통로들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네. 또 특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경험들을 살려서 청년들을 또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도할 수 있게 이미 제가 시장하면서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장년들은 은퇴를 하면 또 즐거운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좋은 여가 공간, 놀이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것도 많이 제공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패권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 계획이십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의 이제 LG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가전이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가전회사 월프를 추월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했죠. 이 패권이 지속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LG 1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파크로 바뀔 때 저희 시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능을 가진 최첨단의 생산 시설로 탈바꿈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제조 경쟁력을 갖게 되죠. 그런 것처럼 최근에 로만시스라는 열차, 철도 객차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로템은 아주 이렇게 고속철 또 고부가가치 열차 객차를 만들게 되고 로만시스는 저속철이나 중속철 그리고 뭐 우리가 전철, 지하철 이런 그 중저가의 대중적 열차, 철도 객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부가와 고가에서 대중적이고 저가, 중저가까지 이런 그 철도 차량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패권을 또 장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6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정한 이 6대 분야, 뭐 예를 들면 뭐 원전이 있죠. SMR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풍력 등등의 그 가스터빈, 이게 다 에너지 산업입니다. 네. 이 에너지 산업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거죠. 네. 제작하고 설치하는 탁월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발전시켜서 세계 패권을 또 장악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6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전력을 다해서 지원하고, 뭐 최근에 지상방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K9 자주포라든지 이게 전 세계 패권을 이미 자주포 패권 장악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시가 하나 디펜스에서도 연구소 여기 새로 짓고 할 때 지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도 저희들이 힘을 보태서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호주의 진롱시까지 다녀와서 진출이 용이하도록 진롱시와 그 우호 협약도 맺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창원에는 원전 기자재 업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정부 기조에 따라 민선 7기 이후에 이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흐름도 완전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후보의 원전 산업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저는 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아도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 산업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생산 공급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우리는 분단이 되어 있고 아주 단절되어 있는 섬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하고 에너지 교환이나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국가가 완결 구조로 해야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이런
그린 에너지 분야, 여러 분야들이 어떤 일정 정도의 그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전도 네. 30% 수준에서의 비중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탈원전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의 비중 조정 뭐 그런 정도인 것이고요. 반드시 원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지속되는 원전을 더 고도화하고 안전화시켜서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거의 이제 그 안전성에 있어서 걱정을 재료로 할 수 있는 SMR, 네. 그다음에 대량의 공급을 송전을 위한 송전탑이 필요 없는 SMR, 그다음에 또 이렇게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한 대량의 냉각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필요 없는 SMR이 이제 미래 원전의 총알로 곽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꾸 SMR이 미래의 원전이 될 것이다라고 네. 주장하고 우리가 앞서서 가자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원천 설계 기술 이런 거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제작 설계, 네. 실시 설계와 그다음에 제작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는 기술이 그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 우리 도시가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패권을 우리가 반드시 쥐어야 되고, 그리고 네. 쥐게 되면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자리, 첨단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원전이야말로 친환경적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2년 반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네. 탈원전에 대한 속도 조절을 정부에 건의했고,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좀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창원시는 뭐 기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일관되게 왔다. 자, 이번 선거에서 맞붙게 될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메카를 내세우면서 공약을 하나둘 좀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비전으로 맞설 생각이십니까? 예,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혁명까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정보통신 발달로 넘어가는 3차 산업혁명 굉장히 빠르게 갔습니다. 이 정보통신혁명에 기초한 3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은 더 빨리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수용하고 또 앞서가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판교 디지털 밸리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판교 디지털 밸리에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작년에 총 생산액이 한 11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면적이라든지 종사하는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창원국가산단은 훨씬 몇 배가 넘는 면적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7배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근무합니다만은 45조에서 47조 정도의 매출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네. 또 노동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 국가산단보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판교 디지털 밸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도 4차 산업을 크게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중심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기술연구원을 본부를 창원에 제가 몇 년 전에 유치를 했죠. 네. 그리고 그 알토란 같은 우리 창원시의 최고의 요지에 있는 땅도 한 9,000평을 내드렸고요. 거기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네.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창원시는 이미 준비하고 이미 하여가고 있고, 거기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디지털 교육도 네.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받은 분들이 그런 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장도 협약을 맺어서 네. 많은 기업들하고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AI,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이 AI도 우리가 흔히 뭐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을 뜯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알파고
그 알고리즘을 맨 처음 개발한 네. 캐나다의 워털로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미 3년 반 전에 캐나다를 방문해서 협약을 맺고 우리 전기연구원에 도입을 했죠.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 이미 그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문을 하고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들이 전 세계에서 AI를 제조업과 융합한 경우는 처음이다. 제조 AI는 창원 국가산단이 세계 최초다라고 말할 만큼 좋은 성과 사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이 4차 산업을 제조 패권 도시로 우리 창원을 만드는데 기존 제조업과 융합시켜서 극강의 경쟁력을 만드는 건 더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창원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그 저와 경쟁하시게 될 후보님의 그 말씀도 참 훌륭한 말씀이고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하고 네.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홍남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메카 이미 허성무 시정에서 초석을 출발했다. 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후보님의 강점도 이런 것들이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4년 전 제가 처음 시장에 출마할 때 그때의 우리 도시 풍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중리산단, 국가산단, 뭐 봉안공단, 자유수출공단, 뭐 이런 공단들 진북산 가보면 그때 당시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공장 매매, 공장 임대 이런 플래카드가 풍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TV나 신문 뉴스에 그런 화면들이 자주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지역이 다시 경제적으로 버이턴하고 있다. U턴도 아니고 L자형도 아니고 바로 신속하게 버이턴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지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럴 정도로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시정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가을에 여름에 취임해서 19년 시정 슬로건이 창원 경제 부흥의 원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대혁신과 대도약의 해로 정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정했던 게 뭔가 하면은 대전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변화, 신속한 전환을 위한 모든 역량 집중이 지난 시정에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시정에서 너무나 느렸고 너무나 많은 걸 놓쳤고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따라잡기 위한 4년이었습니다. 그 4년이 제 능력을 보여준 4년이었다 생각하고요. 그 기반, 그 초석 위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네. 4년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창원 시민들께 전하는 마지막 출마의 변 들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저는 찐 창원 사람입니다.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창원에서 또 창원의 미래만 걱정하면서 늘 고민하고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창원이 전 세계의 경쟁에서 반드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시, 제조업에 있어서 패권을 확보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4년간 지구 4바퀴를 넘는 긴 거리를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우리 시민들께서는 운동화 시장이라는 별칭으로 칭송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시민들의 기대, 시민들의 격려 반드시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4년간 더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우리 시를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은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